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어제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3월 20일자 신문에서 뭐냐면 23살 엄마가 올렸던 이제 동영상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당사자가 사과를 했다, 공개적인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3일 전인 17일에 한 엄마가 이제 자기가 23살에 결혼해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하면서 일찍 좀 아이를 낳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한 20가지 정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리꾼들 사이에 퍼지면서 찬반 이제 논쟁이 약간 일어났었고,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발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뭐냐면 이제 젊었을 때 아이를 출산을 하며 아이가 건강하다, 이 발언이 마치 나이 들어서 출산을 하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출산하신 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악플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연배 여사님도 그 기사 보셨죠? 네, 어땠어요? 다른 거 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네. 다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한 노산. 저는 젊었을 때 비교적 나았죠. 근데 그 다른 건 차치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기쁜 마음을 표현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약간 공격적이다. 그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뭐 비판할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니까 물론 그 영상을 올린 그 당사자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또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내가 공개 사과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와, 우리 사회가 뭔가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회가 되었나?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속상했어요. 아이들한테 네. 그 얘기 했었는데, 비판과 비난이 차이가 뭐냐면, 비판은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 네. 비난은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깎고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었는데, 저 보면서 약간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비난으로 치닫고 있는 좀 사회 현실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 비판받을 것도 아니죠. 뭐냐면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존중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라서 이 23살 엄마가 이제 20가지 장점, 일찍 결혼해서 출산했을 때 그때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그 전까지는 부모님들한테 전폭적인 사랑과 관심과 이런 지원을 받고 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를 빨리 낳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 라든지, 아니면 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됐다. 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는 아이의 우주가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이하고 언제 결혼하느냐, 언제 출산하느냐와 관계없이 모두가 공감하시는 부분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분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늦게 아이를 낳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세대가 약간 자신이 안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표출하고 단점을 표출하는 것에 익숙한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나 기쁨을 표출하는 것에는 좀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늦게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일찍 낳을 걸, 이런 얘기는 자주 하지만 늦게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가지는 만족감에 대해서는 오히려 표현을 절제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 굉장히 23세 아이를 낳고 일찍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부족함보다는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을 잘 표현할 줄 아셔서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그 부분을 다 같이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사실은 저는 일찍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중간에 마음이 어려운 적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왜 친구들, 나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꾸 아줌마가 돼가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커리어를 쌓고, 이제 결혼과 육아 대신에 일을 선택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난 가끔 이렇게 좀, 나는 뭐지? 왜? 이 여성분이 올리셨던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저는 마음에 걸리는데 아이가 건강하다. 그거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네.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 경험담이 생각나면서 약간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늦게 아이를 가졌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좀 작았고 특히 머리가 작았어요. 비율 네. 주수에 비해서.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다궁이 늙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양수도 충분하지 않고 아이가 힘들기 때문에 머리가 안 크는 거다. 네, 이건 그렇죠. 소두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아기를 출산시켜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남편이 천성적으로 아이가 머리가 작을 수도 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했는데 제가 노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그 산부인과 의사의 그 말도 힘들기는 했어요. 네. 근데 아이를 낳고 봤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체질적으로 머리가 작고 그래서 본인이 머리가 작아서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둘째도 머리가 작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약간 통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산모에게는 좀 아이의 건강 위험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이제 여성들이 출산하기 가장 좋은 가장 이제 좋은 나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 나이가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더 건강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어느 정도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한 20대 중반이 가장 아이 낳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 28살만 넘어가도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노산으로 이렇게 취급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염려하는 걱정은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젊은 산모분들은. 그렇죠.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네네.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랐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점점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은 여성들을 만나보면, 미혼의 여성들 만나보면, 나 결혼을 언젠간 하고 싶고, 아직은 내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 하고 싶은데, 이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결혼이 늦어져서 출산이 늦어지면,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겠지만, 당연히 힘들 거란 각오는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난자도 어쨌든 건강할 때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난자를 그 냉동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논란도 있었잖아요. 기사에 32살인데 기사에 네. 올라온 걸로 통해서 봤는데 32살에 아이를 낳을 것이냐, 직장을 좀 더 커리어를 쌓고 승진을 할 3년 것이냐. 후에 낳을 것이냐를 네, 놓고 네. 고민하고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묻는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죠. 이제 제가 노산을 해보니 이제 개인 경험을 잠깐 제가 노산을 해보니 엄마가 좀 늙어서 힘든 부분 아이들한테 미안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 네.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친정 아버지가 좀 늦게 결혼하셨는데 제가 똑같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러나 또 나이 들어 한 결혼에 장점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개인의 선택이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제 주변에는 실제로 나이가 있어서 출산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임신이 안 돼서 그런 경우를 외면할 수는 없고 없는 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도.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산모가 젊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아이가 건강하다. 이것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게 저희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지금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선택하는 삶이 모습이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 대신 결혼을 선택했고 가정을 선택했고 제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다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의 다 행복하다고 느꼈지만 아주 가끔 나도 조금 일을 좀 하고 어느 정도 내 경력을 좀 쌓아놓고
한 20대 후반쯤에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순서를 좀 저는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꾸리는 일을 먼저 하고 지금 저는 또 다른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뭐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어떤 삶이 되든 우리가 좀 더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면 안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내 삶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에 이제 좀 약간 듣기 불편한 말이 있더라도 서로 이제 보완해주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 진짜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드려요. 저도 아이들한테는 야, 엄마가 나이 들어서 결혼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니네는 일찍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순수하게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선택, 나와 다른 선택의 기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너무 과한 비판적인 시각은 좀. 비판, 악플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선택하든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선택을 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차가운 비판의 시선보다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찍 출산해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늦게 출산하니까 이런 장점도 있어요 라고 그런 좀 이렇게 댓글을 달아도 긍정적으로 달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성의 모든 선택과 삶은 아름답다. 우리가 각자 선택한 아름다운 삶을 더 아름답게 꾸리는 쪽으로 내 일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여성들이 서로 우리가 보듬어주는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어깨 두드려주고, 너 힘들었겠다 이렇게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오만과 편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